이 사연은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한 기업인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늦은 가을 오후 최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노을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60대 중반의 최 회장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아들 민수와 예비 며느리 혜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수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집사 박 씨의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반듯한 인상의 민수는 여느 때와 달리 들떠 보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라. 혜진이는 어떠냐?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아버지께서도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최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이 얽힌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죠. 민수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단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려는 여자라면. 아버지, 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저를 좋아했거든요.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애가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우리 집 밥상이라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아이. 그런 혜진이 정말로 민수의 마음만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떠난 후 최 회장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어둠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 집사. 네, 회장님. 내일 낡은 옷 한 벌과 거지 분장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주게. 박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최 회장을 모셔온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혜진 양을 시험해 보시려는 건가요?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돈 많은 집 아들의 아버지로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겠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혜진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모자,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수염까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거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거지 같으시네요, 회장님. 박 집사의 말에 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군. 오후 2시 최 회장은 우리 집 밥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손님들로 제법 북적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혜진의 모습은 생각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고 그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천천히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며 최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혜진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 회장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평소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그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이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구석진 자리로 걸어가며 혜진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혜진은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정확했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면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최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순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최 회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경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동정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문할 돈은 없고요. 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눈치도 봐야 했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결정을 내렸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혜진은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단순히 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최 회장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자 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종종 최 회장의 테이블을 힐끗 쳐다보며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최 회장은 혜진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모든 손님들에게 똑같이 친절했지만 유독 나이 든 손님들이나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직접 다가가서 추천해드렸고 어린아이가 음료수를 흘렸을 때는 재빨리 달려가서 정리해 주었어요. 저런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최 회장은 혜진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친절에서는 어떤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고난 선량함 같은 것이 묻어났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이 마려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몸 조심하시고요. 최 회장이 식당을 나서면서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한 사람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혜진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정도는 누구나 줄 수 있는 친절이었거든요. 박 집사,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갈 테니 준비해 두게. 네, 회장님. 그런데 혜진 양은 어떠셨습니까?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서도 혜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일까? 내일은 좀 더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보기로 마음먹으며 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한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튿날 오후 최 회장은 다시 같은 차림으로 우리 집 밥상을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도록 옷에 흙을 묻히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식당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바쁜 시간대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많았고 혜진은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아 혜진이 자신을 알아볼지 지켜봤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혜진이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제의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 회장은 그 모습에 살짝 놀랐지만 곧 계획했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물 주신 것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혹시 남은 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틀째 굶어서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최 회장이 부탁하자 혜진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어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 준비해 드릴게요. 혜진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최 회장 앞에 음식을 놓으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손님이 혜진을 불렀어요. 저기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혜진은 최 회장에게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바쁘게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최 회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잘 먹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고급 한정식에 익숙한 입맛이었지만 혜진이 정성껏 가져다 준 음식은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혜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친절 처음 받아봐요. 다행이에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최 회장은 혜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계산적인 친절이 아닌 타고난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 회장이 일어나려 하자 혜진이 다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서 주무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최 회장은 당황했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에서요. 괜찮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근처에 무료 급식소도 있고 쉼터도 있어요. 제가 위치 알려드릴까요? 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은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전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최 회장이 나가려 하자 혜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제가 뭔가 준비해 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혜진은 그를 단순한 거지가 아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의 행동에서는 어떤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박 집사, 혜진이라는 아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그러시면 시험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 번 더 봐야겠어. 정말 끝까지 저런 모습일지. 그날 밤 최 회장은 혜진이 해준 밥맛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가정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시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혜진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일은 더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보기로 마음먹으며 최 회장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혜진에 대한 호감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최 회장은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옷은 더 더러워 보이게 하고 냄새까지 나도록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극한의 상황을 연출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후 3시경, 식당은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점심 손님들이 빠지고 저녁 손님들이 오기 전에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최 회장이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한 냄새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가 최 회장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준비해둔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혜진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서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김치찌개하고 밑반찬들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위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다니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제 많이 배고프셔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계획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봐야 했어요. 그는 더 큰 부탁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계속 배고프거든요. 혹시 앞으로도 가끔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매일 음식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잠시 쉴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정말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사장님도 언제 뭐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잠시만요. 혜진은 사장님께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혜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어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쉬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혜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말 감동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도우려 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 최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혜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감동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혜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최 회장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손님, 저희 음식 어떠세요? 혜진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어요. 최 회장에게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최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른 손님들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최 회장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혜진의 배려가 너무 세심했거든요.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엄성까지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휴식을 취했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정말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혜진의 행동을 보니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박 집사, 이제 그만해야겠어. 혜진 양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마음에 든다는 표현으론 부족해.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최 회장은 혜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그녀를 속이고 시험한 것이 잘못된 일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때였어요. 나흘째 되는 날, 최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어요. 혜진의 인내심과 관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4시 식당이 가장 한산한 시간에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지친 모습으로 분장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녀는 이미 준비해둔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준비해뒀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싸왔거든요. 최 회장은 고마움을 표하며 도시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계획했던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누워서 쉴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식당에서 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혜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워서요? 그건 좀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서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최 회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자 혜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때 마침 손님 몇 명이 들어왔는데 최 회장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요? 한 손님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당황하며 최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최 회장이 정말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정말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는 듯이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손님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나와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진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혜진은 먼저 손님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최 회장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혜진은 최 회장을 식당 구석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잠깐만요.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은 못마땅해 했지만 혜진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혜진은 다시 최 회장에게 돌아와서 작은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로 덮고 조용히 쉬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분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서비스로 음료수 한 잔씩 드릴게요. 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에 손님들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손님들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최 회장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으면서 혜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신을 내쫓지 않고 보호해주려 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최 회장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려 했어요. 이런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 회장은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혜진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좀 나아지셨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심으로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 회장이 나가려 할 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은 좀 늦은 시간에 오세요. 손님이 적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최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진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더 이상 혜진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내일은 진실을 말해야겠어. 최 회장은 혜진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 집사. 네, 회장님. 내가 너무 심했나? 깊은 밤 최 회장은 집사를 불러 대화를 나눴어요. 50년 넘게 함께해온 박 집사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 양은 진심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봐도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속이고 시험했잖아.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박 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민수 도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혜진 양의 진심을 확인하셨으니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 내일 가서 사과해야지. 그리고 내 정체도 밝혀야 하고.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거지 분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너무 정장을 차려입으면 혜진이 놀랄 것 같아서 단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옷을 선택했어요. 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오후 2시, 최 회장은 우리 집 밥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혜진이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처음에는 최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혜진 씨. 최 회장이 혜진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분이세요? 혜진이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도와주던 그 거지가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혜진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최 회장과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혜진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과하실 일이 뭐가 있으신지. 사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분장을 하고 온 거였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아버지입니다. 민수, 혹시 아시죠?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민수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 오빠의 아버지세요? 네. 그동안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였나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씨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해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당신이 화내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화날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만약 제 자식이 있다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혜진의 너그러운 반응에 최 회장은 더욱 감동했어요.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민수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최 회장은 혜진의 인품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고, 혜진은 민수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되어 긴장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최 회장은 혜진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시험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 회장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민수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혜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민수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하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민수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도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혜진을 깜짝 방문하려고 온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민수야, 와서 앉아라. 혜진 씨와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혜진이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최 회장은 민수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자신이 거지로 분장해서 혜진을 시험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위험 있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 씨. 아버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민수 오빠.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혜진이 민수를 진정시키자 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혜진 씨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라 환영이지.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니? 최 회장의 말에 혜진은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수도 기뻐하며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께서 혜진이를 좋아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존경하고 있다고. 최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혜진의 인품은 단순히 며느리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네,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서.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 회장의 제안에 혜진은 당황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실력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혜진의 대답에 최 회장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역시 대단한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정말 기쁩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 회장은 혜진의 가족사도 들었고, 혜진은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최 회장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감동했어요. 민수도 기뻐하며 혜진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날 오후는 세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오해와 의심이 모두 풀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혜진은 처음으로 최 회장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무 떨려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민수의 말대로 최 회장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요리사에게 특별한 메뉴를 주문했어요. 박 집사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회장님, 혜진 양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건가요? 고마웠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해야지. 오후 6시 혜진과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정중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직접 만든 김치와 집에서 기른 화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최 회장은 혜진의 선물을 정중히 받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혜진은 집의 규모에 놀랐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요. 최 회장의 말에 혜진은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환대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최 회장이 특별히 준비한 한정식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저 때문에 준비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죠. 우리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최 회장은 혜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시험을 통해 그녀의 진가를 확인했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고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요. 식사하는 동안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의 꿈과 계획, 민수와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에요. 혜진 씨, 민수와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은 당황했어요.
민수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성급해? 좋은 사람 놓치면 후회하는 거야. 최 회장의 말에 혜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저도 민수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준비라니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최 회장은 혜진의 신중한 태도에 더욱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무작정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려는 모습이 성숙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최 회장은 혜진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게 우리 가문의 가훈이죠. 정말 좋은 가훈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거고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니. 혜진의 말에 최 회장이 답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온 게 축복이에요. 민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이야말로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드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하신 분일 줄은 몰랐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최 회장은 박 집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회장님. 그래, 민수는 정말 행복한 녀석이야. 그리고 나도 좋은 딸을 얻은 것 같아서 기뻐. 몇 달 후 민수와 혜진은 정식으로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최 회장은 혜진을 친딸처럼 아꼈고 혜진도 최 회장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그 후로도 혜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혜진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보석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최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마다 박 집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고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최 회장의 시험은 끝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